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불법 자금 조달 요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제재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해야 이번 기소의 파급 효과가 최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망에 큰 타격을 입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법무부의 조치로 해당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은 심각한 법적 위험을 안게 됐으며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고객을 받으면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 때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could see ripple effect similar to what we saw after Banco Delta Asia if banks get the idea that they themselves are at real legal risk. If that happens, we could see a fairly significant disruption of financial flows in and out of North Korea's banks. 스탠튼 변호사는 25억 달러 규모, 한국 돈 약 3조 1천억 원의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관련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기소 내용의 핵심이라며 이는 최대 20년형에 처질 수 있는 중범죄로 책임 추궁을 위해 자금 몰수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치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망 체계가 심각히 훼손돼 북한은 이를 다시 복구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at means t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find 33 other agents and confederates to presumably try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business activity. And that's going to be hard to do with people who have none of the training or experience that these 33 people had.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과거 쿠바나 이란에 취했던 제재에 비하면 북한에는 아직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판세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벌금을 이들에게 부과해야 한국과 동남아 등 각국 정부와 은행들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은행이든 이란과 거래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에 따른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로 23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산하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당초 예상치인 3.7%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 등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6.1%에서 올해 1.1%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와 무역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은 최근 대북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지난 3월과 4월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치솔루션스의 예상대로 북한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6%를 기록한다면 고난의 행군기간인 1997년 마이너스 6.5% 이후 2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 흡연 예방을 강조했는데 북한 청소년들의 흡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담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 북한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가 뇌물로 사용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매년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800만 명을 대체하기 위해 담배 업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WHO와 전문가들은 15살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 25살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60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고 우울증을 유발하며
평균 2.5cm 키가 덜 자라는 등 조기 흡연은 인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WHO는 세계 흡연자 수가 13억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가 저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발표한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흡연율이 2002년에 59.9%, 2006년 54.8%, 2017년 46.1%로 감소 추세라고 밝혔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북한의 흡연 실태를 책으로 펴낸 한국동아대 강동환 교수는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50배 가까이 큰 한국 내 담배가 50종인 반면 북한은 200여 종류에 달한다며 북한에서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청소년의 흡연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며 북한도 나름 금연 캠페인을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북중국경에서 찍은 담배 피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의 사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탈북민들은 그 정도 가지고 뭘 충격이냐, 애들 담배 피우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북한 대배업체 지배인 출신 켄 씨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거의 다 흡연자로 보면 될 정도로 북한 청소년들의 흡연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북한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은 놀러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걸로 낙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담배를 안 피는 남자들도 군대 가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너무 힘드니까 담배밖에 자기 마음을 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담배는 북한의 각계각층에 만연된 뇌물의 최대 필수품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않으면 금연운동은 다른 정치 구호처럼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담배는 이꼴 뇌물이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배 한 갑이라도 줘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흡연율도 높지만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담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은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 세금을 올리고 끔찍한 암 경고를 담배값에 넣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금연 정책은 10점 만점 기준의 절반인 5점을 부여했습니다. DN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이 미국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잇따라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29일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와 전미 북한위원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 공격이 있었으며 첨부된 파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형태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터뷰라는 제목의 악성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악성 문서에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홈페이지 내용을 무단 도용해 신분을 위장하려 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메일 수신자가 악성 파일을 열면 영문 문서와 함께 접속을 유도하는 링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이번 공격의 기법이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숙희가 사용한 지능형 지속위협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첨부된 악성 코드를 실행할 경우 해커가 지정한 서버로 접속해 원격 정보 탈취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감염 여부를 신속히 탐지하거나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한국 경기도 김포시 월곶리 등지에서 새 전략 핵무기를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을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담겼으며 이 단체 회원 11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김정은의 속내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며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 관계자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또 100만 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